저 같은 경우 한 7, 8년 전에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겪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라고 하셨어요.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학자였기 때문에요.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제 장 문제였어요. 제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사람 기분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고함량의 유익균을 많이 먹고 또 제 장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꾸준히 먹으려 노력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대중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숫자가 몇 개 정도일 것 같으신가요?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우리 장에는 약 38조 마리의 장내 세균이 살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 장에 사는 장내 세균의 종류가 400종류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400종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유익균이 굉장히 많고 어떤 사람들은 유해균이 많아서 오히려 악화된 장내 환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뭘 먹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면역이 장 건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대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끈적끈적한 점막이 있죠. 콧구멍, 입, 소장, 대장, 위장,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생식기까지 포함해서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는 게 장 쪽에 있는 백혈구들, 즉 면역세포들이에요. 무려 7.88%가 여기 모여 있어요. 우리 장을 일종의 빨대라고 보면 돼요. 빨대를 보면 외부와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도 입을 벌려서 항문까지 보면 중간중간 막 있을 뿐이지 사실상 다 뚫 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이라는 공간은 외부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영양분만 흡수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잦은 음주, 흡연, 혹은 밀가루나 글루텐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장의 타이트 정션이 느슨해지면서 누수가 생겨요. 화장실 배수구가 차서 더러운 물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몸도 타이트 정션이 약해지면서 나쁜 세균들이 가진 외독소, 내독소 같은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런 물질들은 절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조금씩 누수되면서 혈관을 돌아다니며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기 시작해요. 이런 염증성 질환은 장에서 시작되는 거고 장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전신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염증성 장질환은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생기는 거예요. 놀랍게도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30% 늘었고 특히 2040대, 소위 MZ 세대에서는 무려 57%가 늘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2020년 즈음에 뭐가 유행했죠? 코로나였잖아요. 그때 우리의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대개 배달 음식으로 마라탕, 초밥, 떡볶이 같은 것들을 많이 먹지 않나요? 이런 음식들은 유해균이 좋아하고 유익균이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이 많아지면서 유해균이 늘어나고 염증성 장질환이 많아지면 면역세포들도 과하게 활성화돼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젊은 세대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뭘 먹고 어떤 유산균 제제를 챙겨 먹느냐에 따라 이를 180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조기 면역 노화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헤이플릭이라는 과학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의 대부분 세포는 암세포처럼 무한히 분열하지 않고 약 5위, 즉 60번 분열하면 수명을 다해요. 면역세포도 적절히 분열해서 활성화되고 공격한 뒤 컴다운해야 하는데 유해균이 많아지면 계속 활성화되면서 가속화돼요.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지켜줘야 하는데 이미 지쳐버린 거죠. 필요할 때 활성화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을 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결국 조기 면역 노화가 외부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약화시키죠. 염증성 장질환이 꼭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큰 병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염증성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런 병들이 발병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장질환을 의심해 볼 때는 자가 테스트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브리스톨 대변 차트라는 게 있어요. 1번부터 15번까지 변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4번 황금 바나나 똥 모양은 장내 세균이 밸런스가 잡혀 있고 식이섬유를 적당히 섭취하는 분들에게 나오는 예쁜 똥이에요. 반면 1번은 너무 딱딱한 변, 7번은 심한 설사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주기적으로 배가 아프거나 심한 설사, 혈변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병원에서 검사받는 걸 추천드려요. 장은 제2의 뇌라는 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7, 8년 전에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를 겪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이라고 하셨어요.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 꿈, 사실에 대한 것들, 경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무너지면서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제 장 문제였어요. 검사해보니 유해균이 굉장히 많고 유익균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Good Brain Axis라는 장뇌축이 연결되어 있다는 논문들이 그때 많이 나왔어요. 메타 분석과 역학조사를 통해 우울증 환자의 대변을 검사해보면 특정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적다는 상관관계가 밝혀졌어요. 놀랍게도 미국 FDA에서 FMT, 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 즉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정제해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에게 이식하는 연구를 했어요. 수십 년간 치료되지 않던 분들이 호전된 결과를 얻었고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변은행도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변은행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정제해서 우울증, 조울증 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약으로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저 같은 경우 그런 심한 질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FMT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보조적으로 유산균을 먹었어요. 물론 정제약도 먹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울증 치료를 위해 노력했지만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고함량 유익균을 먹고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먹은 거예요. 요거트를 배양해서 먹고 유산균도 먹고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먹으니까 2년간 심한 우울증으로 방 안에 박혀 지냈던 제가 3, 4개월 만에 기분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기분이냐면 제 방이 진짜 더러웠거든요. 몇 년 동안 원룸 한 칸에서 지냈는데 이불을 개고 싶고 설거지를 하고 싶고 청소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의지가 생긴 거죠. 놀러피를 찾아보니 장내 유익균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뇌와 연결된 미주신경이 동기부나 행복감을 만드는 도파민,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줬어요.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게 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장에서 장 운동을 돕는 역할을 해요. 오네의 심포로데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재료는 트립토판에서 오고 트립토판을 대사해주는 게 장내 유익균이에요. 결국 저는 동기부가 생기고 밖에 나가 햇빛을 쬐며 세로토닌을 만들고 조금씩 삶이 바뀌면서 180도 달라졌어요. 다시 장내 세균 검사를 했더니 평균 30대 유익균 대비 제 유익균이 2030포트 높게 나왔고 종류도 다양했어요. 유해균은 거의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줄었어요. 즉, 뭘 먹고 어떤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장을 뒤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 위에서 위산이 소장해서는 담즙산이 분비돼요. 이런 물질들은 산성이 강해서 유산균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90% 이상이
위산이나 담즙에 의해 사멸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로 4회 때 20%가 장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고함량 유산균, 예를 들어 100억, 900억 마리의 유산균이 보장된 제재를 먹으면 장에 도달하는 유산균을 늘릴 수 있죠.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R&D 센터에서 고함량 유산균의 중요성을 실험으로 확인했는데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로 나눠 투여했을 때 100억 마리 정도의 유산균을 투여받은 그룹에서 TH1, TH2 세포의 밸런스가 빨리 잡혔어요. 이를 사람으로 환산하면 약 500억 마리의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해요. 농도가 높아질수록 밸런스가 빨리 잡히고 더 튼튼해지죠. 유산균은 식전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식사 중 식후 순으로 효과가 낮아져요. 위산과 담즙은 밥을 먹는 도중이나 먹은 후에 많이 분비되니까 공복에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식후는 가장 비추천드려요. 냉동 보관 유산균도 있지만 요즘은 상온에서도 보관 가능한 유산균이 많이 개발됐어요. 구매할 때 상온 보관이 가능한지 아니면 냉동 보관이 필요한지 확인하면 좋아요.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니까 상온 보관 가능한 유산균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항생제를 먹을 때는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항생제가 유산균을 죽이고 항생제 효과도 떨어지거든요. 항생제는 2시간 동안 작용하니까 그 이후에 유산균을 먹으면 병원균은 죽이고 유익균은 살릴 수 있는 전략이 될 거예요. 유산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식단도 중요해요.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비정제 탄수화물, 과일 껍질 등이에요. 껍질째 먹는 걸 추천드리고 발효식품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발효식품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이죠. 장내 세균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요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면역세포의 밸런스를 깨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요. 또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유익균이 많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수면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장내 유익균은 트립토판을 대사해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17시간 뒤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죠. 수면 부족이나 장내 세균 밸런스 붕괴는 서로 연관이 있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질 수 있죠. 유산균을 섭취할 때는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병행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 8년 전 저는 중등도 우울증으로 삶의 의지를 잃고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장 건강을 개선하면서 유익균을 챙겨 먹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며 제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장이 건강해지자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활성화되며 이불을 개고 설거지를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 그 시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변화로 삶이 달라진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